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7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원전에 대한 희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원전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기 발주를 한다. 이 금액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2분기 실적 우려가. 이것 좀 이따 설명드리고, 원전 조기 발주 뭐 텍소노미 또 노미. 이게 결정이 EU의 텍소노미에 결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원전도 그린 에너지입니다.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원전 수주에 대한 글로벌적인 어, 눈치라고 해야 될까?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도 어, 다른 나라들이 원전을 도입을 하는데 눈치는 적어도 안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전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SMR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이 됐다. 더군다나 SMR을 연계한 수소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전 그리고 화력 플랜트, 이 화력 플랜트 풍력 그리고 수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플랜트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 전체적으로 가스를 잠궈버리니까, 전력 난이 와버리니까 화력 플랜트 이거를 다시 돌린다, 가동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발등에 지금 불 떨어졌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들이다 보니까 화력 플랜트를 돌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원전도 장기적인 전망도 괜찮고, 수소 유일하게 풍력 빼고 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풍력 빼고 다 좋은 상황들, 화력 플랜트 이런 것들도 지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 더군다나 이제 이 플랜트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스터빈이라고 했잖아요. 가스터빈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면은 주가에 반영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스 터빈이 수소, 가스, 혼소, 혼소 터빈을 실증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수소, 가스, 혼소 터빈이 이 화력 플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에너지, 전반적으로 에너지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가지고 있고, 무에너지, 신에너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전망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근데 1분기 실적들이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2분기 실적들. 2분기 실적이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두산밥켓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1분기 실적, 이 기업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분기 실적이 그래도 매출이 증가됐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대폭 축소가 됐던 거.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지배주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1분기에 두산밥켓의 주가가 떨어졌고, 이 PRS 이게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2분기에도 다르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산밥켓 PRS 장부산 손실 어쩌나 1분기 순이익 여파, 이거 가능하다, 이어질 수도 있다, 연장 가능성 있다. 연장이 돼야, 일단은 연장돼야 됩니다. 일단은 연장이 돼야 돼요. 1분기 파생 상품 일종인 이 주가 수익 스와프 1200원 규모의 평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이게 4월달 기사였습니다. 지금 7월달이죠. 이전 실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 1분기 순이익 평가 손실이 뚜렷한 흔적이 남을 가능성들이 높다. 주식 기준가에 따라 손익이 결정이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작년 2분기부터 매분기 평가 손실을 내고 있다. 만기 시점이 8월이다. 주가가 56,000원을 넘지 못하면 거래 금융기관에 그 손실분을 지불해야 된다. 8월 30일까지예요. 기준가를 다시 조정하고 정산 시점을 연장할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거래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PRS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소식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8월 30일에 나오겠죠. 얘기들이 기준가가 다행히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두산 밥켓이 주가가 지금 2만 원대, 이때는 5만 원대, 2만 원대, 5만 원대, 절반 가량이 내려왔어요. 절반 가량.
그래서 댓글에 이거를 좀 이전에도 설명을 좀 드리니까 댓글에 그럼 8월 30일 이후에 두산 파켓이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있겠군요. 물론 뭐 그런 이런 우려감들이 두산 파켓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게 좀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고 뭐 블록딜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블록딜은 없을 거라고 봐요. 두산 파켓도 주가가 아무래도 파생 상품 이 PRS 연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되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 파켓의 주가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이겠죠. 같이 가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두산 파켓의 PRS 주가 수익 스와프도 연장을 해야 된다. 같이 가기 위해서 8월 30일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8월 30일에 얘기가 나올 거고 주가 변동에 따라 장부상 영업의 손익이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만기 정산이 8월 30일이다. 56,000원까지 주가를 올리려면은 지금 거의 뭐 100% 가까이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올리려고 하면 이게 45,000원까지가 50%인데 100% 가까이 거의 뭐 90% 올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적어도 4만원까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2분기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것들이 되겠죠. 두산 파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수요가 냉각되더라도 딜러들의 재고 추적 소요를 고려하면 건설 장비 업체들의 외형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PLS 계약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동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고 두산 파켓의 가치 저평가 수준이라는 점에서 연장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8월 30일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 지금 다양한 호재들이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 밥켓의 PRS에 대한 평가 손익이 2분기에 반영이 될까 아니면 3분기에 반영이 될까 연장이 될까 이런 여부들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신한울 3, 4호기 2024년도 착공 사업 재개 준비 가동 뭐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반영은 나중에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일감을 900억 원에서 1,300억 원 이런 매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들인데 원자력 텍소노미 포함 이것도 좋은 소식이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었죠. 체코, 폴란드 뭐 이런 것들도 외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외교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많은 관심도는 최고조예요. 관심도가 충분히 높습니다. 유럽 원전 안전 규제 표준에 국제 표준 인증에도 받았다. 표준 인증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이 좋은 상황들인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결국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두산 밥켓에 대한 주식 스와프 이게 문제인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8월 30일까지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8월 30일까지는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맞겠죠.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들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계속 방어를 해주길 바랍니다. 계속 방어를 해주고 우행보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가가 큰 변화 없이 일단은 뭐 떨어지지 않고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뭐 희망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들도 곧 발표를 할 거고 3분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니까 실적을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서 재무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제가 이런 영향들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긍정적인 내용들이든 부정적인 내용들이든 두산 에너빌리티를 브리핑 드린 게 제가 뭐 유상자만 2번 했습니다. 제가 이때에도 계속 브리핑을 드렸으니까요. 저는 일단 뭐 유상증자 하면서 권리자 효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전에 뭐 만원대 12,000원대 이때 뭐 브리핑을 드렸었던 것들도 지금 한 2년 넘어서도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뭐 지금 사세요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저로서도 의미가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 안 좋은 점 우려감들 기대감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다. 그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